점, 선, 면, 각. 이들이 바로 도형을 이루는 기초가 된답니다. 자, 사람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요, 물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죠. 자, 도형은요, 이렇게 점선면 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 하나의 점, 하나의 선, 하나의 면, 하나의 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뒤섞여 있는 모양을 관찰을 해볼 건데요.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직선과 이러한 곡선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겼냐면 점이 생겼어요. 만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들이 만나는 곳을 교차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는 만날 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점이라는 거는 선과 선이 만나느냐? 이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 보세요. 면이 있고 마치 빨대를 똑 이렇게 이제 우유곽에 꽂을 때처럼 이렇게 직선이 이 면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바로 이제 교점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점은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생기는 선도 있겠죠? 그림 보세요.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입체도형하고요. 면이 이렇게 딱 지나면서 이러한 선이 생겼죠. 자, 선은 직선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곡선도 선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선은 항상 직선만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그럼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 교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입체도형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러한 직육면체를 그렸다라고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이거는 직육면체라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이 직육면체를 뜯어봤을 때 피와 살과 뼈가 되는 점, 선,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교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 바로 이 직육면체의 꼭지점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입체도형에서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교점은 꼭지점과 같으니 꼭지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교선이라는 것은 자, 이 면과 위에 있는 면과 앞에 있는 면이 만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서리가 생기죠. 그러니 교선이라는 것은 바로 모서리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 중에서도 고든선, 이것도 종류가 있어요.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이라는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직선 AB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두 점 A하고 B를 양쪽으로 끝없이 한없이 이제 끝이 안 나는 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는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끊겼잖아요. 한없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얘는 점점 끝이 안 나게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이제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나타내요. 어때요? A, B 위에 화살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점 A를 지나고 점 B를 지나서 양쪽 방향으로 끝없이 끝나지 않는 선이다, 한없이 뻗어나간다 라는 뜻을 말해요. 그리고 읽어줄 땐 뭐라고 읽어주냐? 직선 AB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순서를 바꿔서 직선 BA라고 읽어줘도 어차피 같은 직선을 말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점 C를 하나 선생님이 잡아볼게요. 자, 이때도 B하고 C를 이용해서 직선 BC다 라고 해도 어차피 지금 ABC가 한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직선을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가위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직선에서 이 A 부분을 선생님이 가위로 똑 잘랐어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이제 선이 더 이상 끝났겠죠? 연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B 방향으로만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이 잘렸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뻗어나간다.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기호로는 지금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만 뻗어나가나요? A를 시작으로 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는 한쪽으로만 사용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다시 직선으로 올라가 보세요. 직선 AB하고 직선 BA는 어때요? 둘 다 같은 직선을 말해요. 그러면 반직선 AB하고 반직선 BA도 같은 반직선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반직선을 나타낼 때는 이 처음에 오는 것은 출발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알파벳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출발 B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반직선 BA는 B 출발 A 방향이기 때문에 자, B 출발해서 선생님이 가위로 B 부분을 자른 거죠. 직선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죠? 자, 서울 출발해서 부산 방향 기차랑 부산 출발해서 서울 방향 기차랑 같은 기차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다 점 C를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A 출발로 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나 C 방향으로 뻗어나가나 A를 기준으로 B와 C가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이때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는 반직선 AB와 반직선 AC는 같은 반직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반직선 중에 이제 같은 반직선인 것 아닌 거를 우리가 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표현 방법, 이렇게 이제 반직선 AB를 가지고 반직선 BA라고 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반직선 BA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 같이 했죠. 자, 이 직선 AB에서 B 부분을 똑 잘라가지고 B를 출발하고 A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B 출발 A 방향이라고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선분 같은 경우에는 자, 가위 갖고 와서 두 번 잘랐어요. A에서 똑 자르고 B에서 똑 잘랐어요. 그러면 A에서 B까지죠? 그러니까 자, 이때는 화살표 사용 안 해요.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는 끝없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분 BA 또는 선분 AB 또는 선분 BA, A에서 B까지, B에서 A까지 어때요? 같은 선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직선하고 반직선은 길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없이 뻗어나간다, 영원히.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가 뭐 몇 센티미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선분은 얘기가 달라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선분은 길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분 AB의 길이를 자를 가지고 쟀더니 10cm였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선분 AB는 10c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냥 선분 AB는 선분 AB를 나타내고 는 어떤 이제 길이를 표현하면 이 선분 AB의 길이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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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선생님 되게 많이 그었죠? 이렇게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이 점과 이 점, 만약에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바로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이 얘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같은 반직선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확인 1번.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를 A, 교선의 개수를 B, 면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니까 결국 꼭지점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고, 교선이라는 거는 우리 만나서 생기는 선이니까 모서리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했어요. 그럼 A부터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제 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8. 그 다음에 B, 모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여기도 4개. 아래도 4개. 4개, 4개, 4개. 1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이 직육면체는 바로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면이잖아요. 위, 아래, 앞뒤, 옆 이렇게 면의 개수 6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보면 8 더하기 12 더하기 6을 계산해서 26이 되겠습니다. 확인 2번.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세 점 A, B, C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A, B, C가 이렇게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직선 AB하고요. 직선 BC는 같을까요? 직선 AB, A와 B를 지나는 선, B와 C를 지나는 선 어때요? 같은 직선이죠? 두 번째, 직선 AC하고요. 직선 CA하고 어때요? 같습니다. 자, 직선 AC, A와 C를 지나고 직선 CA, 순서 바꿔 말해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모양 보세요. 반직선이죠? A 출발 B 방향, A 출발 C 방향. A를 출발점으로 해서 B하고 C는 같은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 같은 반직선 맞습니다. 네 번째도 반직선인데요. A 출발 B 방향, B 출발 C 방향이에요. 그러면 반직선 AB는 다음과 같이 A 출발로 해서 B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고, 반직선 BC는 B를 출발로 해서 C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반직선이 같으려면 시작점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시작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자,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는 선분입니다. 선분은 BC, B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선분 CB, C에서부터 B까지 같은 선분이죠? 그래서 맞아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수학에서 두 점이 있을 때,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서울이 여기 있고 부산이 여기 있을 때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쯤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길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곧바로 이어주는 이 선분, 코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길은 뭐 산도 넘을 수 있고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구불구불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 하지만요, 수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거리라고 하지 않고요. 곧바로 이어주는 가장 짧은 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A에서 B까지 이렇게도 이을 수 있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더 바로 이어볼게요. 이렇게도 이을 수 있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갖고 나는 B까지 갈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꺾여갖고 한번 꺾여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렇게 4가지 모양의 실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다시 이 실을 쭉 폈을 때 가장 짧은 길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곧바로 이어주는 이 선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길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수학에서는 얘도 거리, 얘도 거리라고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로 가장 짧은 선, 즉 선분 A, B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답니다. 다시 올라가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두 점 A, B를 잇는 선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를 말합니다. 참고, 선분 AB는 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분 AB의 이제 중점은 무엇일까? 이 중이라는 건 가운데 점을 말해요. 그래서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하여, 자, 지금 한 점 M이 있는데 이때 A에서 M까지, B에서 M까지의 뭐가 같아요? 길이가 같죠? 자, 이럴 때는 이 M이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점 M을 선분 AB에 뭐라고 하느냐? 중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AM과 BM의 길이는 같고,
각각의 길이는 A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AM과 BM은 AB의 2분의 1. 그리고 AB의 길이는요, AM의 길이의 2배라고도 또 할 수 있고, BM의 길이의 2배이기도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B의 길이가 4cm라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다. 그랬을 때 얘가 딱 중점이라고 말해줬다면, 아, 얘는 이 선분을 딱 반으로 나눠주는 점이구나. 그러면 AM, BM은 모두 4cm의 반이니까 여기도 2cm, 여기도 2cm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위에서 정리한 것들 이해되죠? AB의 길이는 AM의 2배이기도 하고 BM의 2배이기도 하고요. AM이나 BM은 모두 AB의 반이다 라는 것 어때요? 한눈에 쏙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한 번 중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 나타내기 위해서 또 AM의 중점을 하나 더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또 AN과 MN의 길이가 같으니까 AN의 길이는 어때요? 4cm의 반의 반. 그래서 1cm예요 라는 건 이 중점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 1번. 다음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두 점 AB 사이의 거리. A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습니다. 거리라는 거 바로 이제 곧바로 이은 즉 선분의 길이를 말하기 때문에 5cm. 2번. 두 점 A, C 사이의 거리. A하고 C 사이의 거리는 바로 3cm가 되겠죠? 3번. 두 점 C, B 사이의 거리. 바로 4c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확인 2번. 그림과 같이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AM의 중점이다. 선분 MB의 길이가 11cm일 때 다음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어진 것은 MB의 길이가 12cm래요. 그런데 M이 AB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선분의 길이는 12cm의 2배, 24c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이제 12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의 반이니까 AN의 길이는 12cm의 반, 6cm가 된답니다. 자, 그럼 AM의 길이는 얼마? 12cm가 되겠고 그 다음 AB의 길이는 24cm가 되겠고요. NM의 길이는 여기가 6이면 또 여기도 똑같이 6cm가 되는 거죠. 6cm가 되겠네요. 네 번째, 각. 각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을 말할까요? 자, 우리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한 점 O가 있는데 O에서부터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반직선 OA 그리고 반직선 OB가 있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각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기호로도 나타내야 되는데요. 자, 이름을 불러줄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각 AOB 또는 BOA라고 이름을 불러주죠. 이때 이 시작되는 한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각의 꼭지점을 먼저 이야기해서 각 OAB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 모양이 또 다른 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의 꼭지점이 중간에 오도록 각을 불러준답니다. 그리고 두 반직선을 각의 변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이 두 반직선이 얼마나 이렇게 회전되어 있느냐, 이것을 각의 크기라고 하죠. 그러면 각 모양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각, 둔각, 직각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미 배웠을 텐데 그때는 기호로 나타낼 때 그냥 각 AOB 이렇게만 썼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기호를 표현을 해요. 자, 각 보세요. 이 예각의 모양을 따서 각 AOB. 자, 그럼 이거 보면은 우리 읽어줄 때 그냥 각이라고 읽어줘야 돼요. 각 AOB, 각 BOA. 또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각, 그냥 각의 꼭지점을 사용해서 각 O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회전됐느냐를 표현해서 각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의해 주세요. 각 B는 각 AOB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각 A, B는 보통 작은 쪽인 각 A를 나타낸답니다. 지금 보면은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반직선에서 각이 이쪽 작은 쪽도 있지만 각이 큰 쪽도 있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각 A, B를 얘기했을 때 대체 이 각을 말하는 거지 큰 쪽을 말하는 건지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한 거죠. 보통 작은 쪽을 말하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각 A, B의 크기는 꼭지점 O를 중심으로 반직선 OA와 반직선 OB까지 회전한 양을 말하는데 각의 크기를 재는 거 우리 어떤 도구가 있어요? 각도기가 있죠? 각도기를 통해서 얘가 몇 도인지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직각, 예각, 둔각까지는 공부를 했을 텐데 평각이라는 걸 새롭게 배웁니다. 평각은 바로 몇 도냐? 180도인 각을 말해요. 그러니 각의 두 변이 반대쪽에 있으면서 한 직선을 이루는 각. 보세요. 지금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점점 두 반직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져서 완전히 확 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두 반직선이 어때요? 직선이 돼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평평해졌다라고 하여 평각. 그럼 직각은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죠? 평각의 반, 그래서 90도가 되겠고요. 예각은 크기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하고 둔각은 크기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30도만 봐도 너는 예각이다. 95도 직각보다 크죠? 넌 둔각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확인 1번. 보기에 주어진 각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각의 개수. 예각이라는 것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말하죠. 그러니 예각에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85도 예각. 92도 아니고 20도, 90도 직각, 180도 평각이죠. 155도 둔각입니다. 45도 예각. 예각은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그럼 둔각은요? 둔각에다가 물결 표시해 볼게요. 둔각이라는 것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말합니다. 그러니 92도, 그 다음 180도보다 작으니까 안 돼요. 155도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확인 2번.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림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평각 보이죠? 근데 평각이 각 3개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X, 45도, 90도입니다. 그러면 각 X의 크기는 180도에서 90도와 45도를 차례로 빼주면 되겠네요. 90도를 빼주면 90도, 여기에 45도를 빼주면 45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45도가 되겠습니다. 2번, 50도, 90도 X가 이제 18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180도에서 50도와 90도를 차례로 빼면 됩니다. 50도를 빼면 130도, 여기에서 90도를 빼면 40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0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5번째, 막곡지각. 먼저 교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교점은 만나서 생기는 점, 교선은 만나서 생기는 선이라면 교각은 만나서 생기는 각이 되겠죠?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말합니다. 그림 보세요. 두 직선이 만나니까 각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 네 각 중에 마주보는 각이 있죠. A와 C 마주보고요. B와 D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곡지각이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A와 C 그리고 B와 D, 각 B와 각 D가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 막곡지각은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딱 그림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그래요.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A하고 각 C의 크기가 같고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각 A하고 각 B를 더했을 때
자, 왜 같은지 알아보려면 각 A와 각 B를 더했을 때 바로 어때요? 평각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 180도가 됩니다. 근데 각 B하고 각 C를 더했을 때도 18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각 A하고 각 B를 더한 것도 180도, 각 B하고 각 C를 더한 것도 180도.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인데 여기 똑같이 각 B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뺀 나머지 각 A하고 각 C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각 B와 각 D의 크기도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두 직선이 만날 때 이 내각 중에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면 이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네 개의 각이 모두 이렇게 연쇄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먼저 직교. 직교란 두 직선 AB하고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무엇한다 라고 하냐면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각으로 만난다. 이것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교라는 거는 우리가 교점, 교선, 그 다음 교각까지 배우면서 만나서 생기는 무엇이구나, 만날 교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직이 있다면 직각으로 만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 직선 AB하고요 직선 CD가 어떻다?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 무엇이냐?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하고 B까지 있는데 이것의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CD를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럼 이때는 보세요. 중점이니까 AM과 BM의 길이 같죠? 그리고 AB하고 그 다음 직선 CD가 이제 직교한다. 90도로 만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수직에다가 반으로 나누는 선이다 라고 해서 이 직선을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P가 있는데 이 P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제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바로 이 점이 수선의 발이랍니다. 발도장을 쿵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점 P에서부터 직선까지 가는, 자 보세요.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가장 짧은 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짧은 선은 거리라고 말하죠.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답니다.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확인 1번. 그림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두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각이 4개 생겼는데 여기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은 막곡지각이고 막곡지각의 크기는 같죠. 그럼 각 X하고 120도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각 X의 크기는 120도가 되겠고 각 Y하고 이 각이 마주보고 있죠. 그럼 각 Y는 어때요? 120도하고 합해서 180도가 되기 때문에 180도에서 120도를 뺀 60도가 된답니다. 두 번째, 자 여러 개의 직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X는 자 막곡지각 찾아주려면 어때요? 자 X를 이루고 있는 각을 찾아서 얘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마주보는 각 찾을 수 있죠? 각 X의 크기는 5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55도가 이렇게 있는데 55도하고 Y하고는 막곡지각 아니에요. 왜냐하면 55도를 이루는 각을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한 다음에 자 이쪽으로 바로 반직선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연장하면 55도하고 마주보는 막곡지각 찾기가 되게 쉽죠. 여기가 55도입니다. 그러면 Y까지 이렇게 합해가지고 몇 도? 180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각 Y의 크기는 180도에서 50도, 55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50도를 빼면 130도, 여기에서 55도를 빼면 몇 도가 되죠? 그래요. 바로 130 빼기 55를 계산하면 75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2번. 그림과 같이 직선 AB와 직선 CD가 서로 수직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수직이라는 것은 이 직교하는 경우를 말하죠. 각 AHD, AHD. 자, 이 만나는 각 중에 하나가 90도라면 이거는 연쇄적으로 네 각이 모두 직각이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직선 AB하고 직선 CD는 90도 직교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직선 AB는 선분 CD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이거는 말은 직선으로 나왔지만 얘는 선분이에요. 그럼 선분 C하고 D의 중점이 H라는 거는 나와 있나요? 만약에 이 그림에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표시가 있다면 얘가 중점이니까 반으로 나누고 90도 수직 이등분선이 맞지만 어떤 힌트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 점 H가 선분 CD의 중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직 이등분선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이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점 C에서 AB에 이르는 거리는 자 선분 CH의 길이이다. 점 C에서 이제 선분 AB에 이르는 거리는 우리가 어때요? 가장 짧은 선 수선을 그었을 때가 되기 때문에 선분 CH의 길이는 맞죠. 자, 5번째 점 A에서 선분 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A가 여기 있고요. 선분 CD에 수선을 이렇게 그어서 수선의 발 어때요? H가 되죠. 그래서 점 H이다 라는 거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